안녕하세요. 만빈 대표입니다. 오늘 이처럼 아침에 여러분의 방송으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정말 저번 주까지 아마 진짜 다음 주면 대학교 면접 준비가 다 끝납니다. 그래서 현재 저번 주까지 면접을 치른 아이들, 그리고 면접 결과, 그리고 원래 이제 제가 면접 스타일을 어떻게 구사하는지 전략이 무엇인지 그 점을 방송으로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됐는데 제가 좀 방송을 늦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점을 내년에 어떻게 면접을 정확히 그리고 자신의 컨셉을 보여주면서 면접을 준비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에는 제가 준비한 아이들이 뭐 이화여대, 그 다음에 뭐 고려대, 그 다음에 경희대 치의학과, 그 다음에 지방거점 국립대 등, 그리고 서울권에는 뭐 강원대라든지 다양한 가톨릭대, 다양한 대학교들 지금 면접을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면접을 준비하면서 제가 항상 아이들에게 추구하는 게 있어요. 물론 기본적으로 생활 기록부와 자기소개서는 달달달달 외울 정도가 돼야 됩니다. 또한 이제 뭐 상위권 대학교 같은 경우는 최근 시사적인 문제도 반드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 기록부에 충실하고 자기소개서에 충실하고 그리고 시사 문제에도 충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생활 기록부와 자기소개서에 충실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달달달달 외웁니다. 물론 평가자가 서류 기반 그 면접 같은 경우는 학생이 실제로 그 활동을 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작업도 있지만 반면에 그 활동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지 그리고 우리 대학교에 들어와서 그 활동과 관련해서 어떤 점을 또 발전된 활동을 하고 싶은지 그 점을 평가자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생활기록부하고 자기소개서를 달달달 외울 때는 활동보다 그 활동을 왜 했는지 동기와 두 번째 그 활동을 하고 나서 배운 점을 말해야 되는데 배운 점에서는 항상 앞으로 자기가 어떤 인재, 어떠한 역량을 더 갖추겠다라든지 그런 스타일로 나가야 됩니다. 많은 이제 컨설턴트마다 뭐 자기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겠죠. 저 역시 이제 노하우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생활기록부하고 자기소개서하고 면접 이 3박자는 전부 다 당연히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됩니다. 그런데 연결된다라는 게 어떻게 연결돼야 될까요? 첫 번째, 생활기록부는 과거라고 저는 예를 들고 싶고요. 자기소개서는 현재 그리고 면접은 미래.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식으로 유기적으로 돼야 된다는 점이에요. 이 점을 풀이해서 말씀드리면 생활기록부는 과거의 여러분들의 기록입니다. 그렇죠? 자기소개서는 뭐죠? 자기소개서는 이제 현재 지금 여러분은 어떤 면으로 변화가 됐는지 그런 과거의 행실로 인해서 과거의 활동으로 인해서 현재 어떠한 것을 배우고 어떠한 인재가 되었는지 그 점을 자기소개서에 드러나는 거죠. 그럼 면접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면접은 앞으로 자기는 어떠한 인재가 되겠다라는 자기의 미래 자아상을 보여주는 게 저는 면접에서 가장 큰 승패를 좌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면접을 준비할 때 이번에 뭐 이화여대 면접 보는 아이들, 그다음에 엊그저께 이제 원광대 치의학과 학생들 비대면 면접 봤고요. 이제 다음 주면 이제 뭐 경희대 치의학과 면접 좀 준비하고 지방거점 국립대도 있고 뭐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라든지 그다음에 충남대 등등 뭐 가톨릭대 등등 많은 대학교 이제 면접이 다음 주에 끝나는데 제가 항상 면접을 준비하면서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아이들에게 면접에 질문하게 되면 아이들은 활동을 통해서 그리고 활동을 통해서 배운 점이 무엇인지 기껏 거기까지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아이들에게 주문해요. 배운 점도 좋지만 배운 점을 이야기하고 나서 앞으로 어떤 점을 더 배워나가겠다 아니면 앞으로 어떤 인자가 되겠다 라는 점을 반드시 저는 말할 것을 아이들에게 주문합니다. 그러면 이것만으로는 충분할까? 저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정말 쟁쟁한 뭐 스카이라든지 정말 뭐 상위권 대학교 같은 경우 면접 준비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생기부 자기소개서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시사적인 이슈 당연히 다 머릿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무엇일지
저는 항상 이 점을 노렸어요. 그 아이만의 색깔을 면접관에 보여줘야 된다라는 점을 저는 그것을 컨셉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령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가 특히 뭐 없어요. 그냥 뭐 자기는 이런 학생이고 뭐 또 열심히 했고 이 활동 열심히 했고 활동은 뭘 배웠고 그 다음에 이처럼 제가 능력이 뛰어납니다. 다 능력이 뛰어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아이만의 컨셉, 이 아이가 어떠한 인재가 발전할 것인지를 나가는 경우에 이번에 제가 한 여학생이 있었는데 패션 디자인 학과를 이제 준비한 학생인데 내신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지금 상향을 하나 이제 지원했는데 이제 상향에서 이제 상기부 첨삭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첨삭 열심히 해서 지금 1차서를 합격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저는 좀 그 학생도 가능성이 없겠다. 내신이 많이 부족해서. 근데 일단은 그래도 일단 한번 해보자 그래서 면접에서 컨셉을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그 컨셉은 말 그대로 뭐냐면 단순히 패션 디자이너가 아니고 너는 한복과 심리학과 마케팅 이 세 가지를 겸비한 패션 디자이너로서의 자질을 컨셉을 잡아라라고 해서 자기소개서 그렇게 잡았고 그 다음에 면접에서도 그걸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 면접관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 학생한테 자기를 1차에서 내신으로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그 평가자가 하는 말이 뭐라고 했냐면 그 학생에게 자기소개서 보고 호기심이 생겼다라는 점이에요. 대체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일지라는 호기심이 생겨서 면접을 보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기록부를 여러분들은 충실히 활동을 해서 여러분의 활동을 채우고요. 그리고 자기소개서에서는 반드시 평가자의 호기심을 자극해야 됩니다. 이 학생은 대체 어떤 아이일까라는 호기심이 자극하게 되면 내신이 부족해도 그래도 한번 1차서를 합격하고 면접 때 한번 더 확인해 볼까라는 게 평가자의 심리죠. 그리고 이 학생은 면접을 보러 갔어요. 면접에서 당연히 준비한 대로 너만의 색깔, 너만의 컨셉을 분명히 인식시켜 줄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오히려 평가자에게 칭찬을 받고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면접은 모든 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에 이제 방송을 찾아뵐 때 내년에는 이제 체계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일단은 생활기록부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활동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 전략들을 다 통하기 위해서는 내신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신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학교 생활 충실하고 여러분의 다양한 활동과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이 있을 때 이 전략이 통한다라는 점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는 단지 내신만 좋아서 이렇게 나간다? 그런 교과 전형으로 써야 되겠죠. 학종은 어렵겠지만 하지만 자기의 꿈이 꾸준히 정해졌고 활동을 열심히 했더라면 내년에 생활기록부를 어떻게 점검해야 되는 건지. 왜냐하면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생활기록부 점검 정말 꼼꼼해야 돼요. 빠진 역량이 무엇인지 체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생활기록부를 점검해야 되는지, 그리고 겨울방학 자기소개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자기소개서로 어떻게 현재의 발전된 자기 모습, 그리고 미래에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 호기심을 자극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자, 면접을 어떻게 준비하고 여러분의 색깔을 찾을 것인지 그 점을 내년에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좀 제가 일찍 이 점을 좀 준비했어야 됐는데 좀 방송을 늦게 시작해서 이 점은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더 좋은 대학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교, 여러분들의 노력한 만큼 그 결과가 나오는 대학교, 제가 맘띵 대표로서 반드시 보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